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벌려고 일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이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대학 가면서 집을 떠나고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제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렵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나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마음과 허전함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자식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니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쁜 감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부모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지만 자식의 사랑은 그저 습관일 뿐이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바친 것들이 자식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었단 말인가? 내 희생이 자식에게는 습관일 뿐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 꿈은 접어두고 내 시간은 포기하고 내 즐거움은 미루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떤가요?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자식에게 부모는 그저 익숙한 존재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깊이만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 존재한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지만 자식은 다시 자기 자식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자식도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자식도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자식도 나에게 보답하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집니다. 자식은 명절에도 오기 싫어합니다. 전화도 귀찮아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식은 나를 몰라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부모였을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원인이라고요.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고요. 자식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에게서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에게서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키웠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식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산 게 헛된 것인가? 내 희생이 의미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희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식에게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희생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손을 놓을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꿔야 합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려 먹고, 나를 위해 옷을 사 입고, 나를 위해 여행을 가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망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나 인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있다고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도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자식이 잘해주면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물론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좋습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잘해주면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는데 자식이 안 해주면 그것은 배신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그저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나는 나를 위해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요.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못 되면 슬픈 그런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자식의 삶에 내 행복이 달려 있으면 나는 평생 불안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과 상관없이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자식이 무엇을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감사하고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에게 편하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붙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놓아주세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나를 사랑해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야 자식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돌봐주세요. 자식 걱정하느라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먹고, 자식 때문에 못 갔던 여행 가고, 자식 돈 모아주느라 못 샀던 옷 사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쓰고도 남으면 물려주면 됩니다. 남는 게 없으면 못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으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독립해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지 않나요? 그럼 이제 자식을 믿고 놓아주세요. 그리고 나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드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타인을 위해 살고 후반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배우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작은 시간들이 모이면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자식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식을 낳고 키운 것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소중한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자식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내 인생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라고요. 자식에게서 많은 것을 원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채워나가면 됩니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들고 내 인생은 내가 살면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를 위해 사세요. 그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것이 자식에게도 좋은 교육입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 걱정 내려놓고 나를 챙기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실을 기억하세요.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세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기대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식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세요. 그것이 나이 들어 깨닫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